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기공원과 장동공원 개발이 추진됩니다. 두 공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 추진 중인데요. 대구시는 분묘이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서구 장기공원과 장동공원 일대에는 1937년 조성된 성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장기공원 8만 9천 제곱미터 안에는 1,900개가 넘는 분묘가 4개 구역으로 나눠 자리하고 있고 인근 장동공원 5만 4천 제곱미터에도 1,200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이 지역 홍석준 국회의원은 분묘 이장을 전제로 공원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를 시작으로 배수지와 실내 체육시설, 둘레길 조성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큰 공을 세운 허등양 선생의 묘가 있어서 공원의 역사적 가치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가 중심이 되고 특히 레저 스포츠가 아우른 그런 어떤 장기공원으로 저는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대구시하고 지금 이제 일부분은 벌써 사업이 확정된 것도 있고 협의를 지금 더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직까지 공원 개발과 관련된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공동묘지 관리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1,500여 기를 포함해 연고가 확인된 분묘도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원 개발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그 선수 앞에 이렇게 일제 정비를 하오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연락을 2, 3년씩 해도 연락이 잘 안 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고요. 장기공원과 장동공원 개발에 대해 국회의원과 대구시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 도심 속 공동묘지를 옮기고 장기공원과 장동공원을 주민의 휴식처로 가꾸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한민국 시장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앙 집권에서 벗어나 지방화를 이루지 않으면 인류 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며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절반은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중요한 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장도지사 협의회장이 인구 소멸, 지방 소멸에 따른 국가위기 극복 대안으로 지방화를 강조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면 저출산과 교육 등 당면한 현안 과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 이어 대한민국이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는 최대 과제는 지방화라는 겁니다. 서울에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 전부 지친 삶을 살도록 또 학교, 학원, 정신과 인간이 말살되는 교육제도,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지금 인간의 본성을 말살시키는 이런 교육제도, 아파트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 못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국 정치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절반은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정치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신인을 좋아하니까 또 선거 때만 되면 바꿔라 이래가지고 50%가 바뀐다는 무조건 50% 바뀝니다. 이번에도 50% 바뀔 거예요. 내 편만 좋아하는 그런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판을 바꿔야 되는데 이와 함께 관 주도로 국민소득 만불 시대를 열었다면 3만 불 시대는 기업이 주도했고 5만 불 시대는 민이 주도해야 한다며 관은 지원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1인 가구 중 중장년층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기준 대구에 사는 1인 가구는 총 30만 5천 가구입니다. 전체의 12.5%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이 중에서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중장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중장년층의 비중은 39.8%로 12만 1000가구였습니다. 청년층보다 7%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를 보다 세분화해보면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 60대는 24.1%로 가장 적었습니다. 중장년층의 1인 가구 비중도 점점 증가하면서 2015년보다 20.8%가 더 늘었습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49.3%는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1인 가구로 진입한 겁니다. 혼인 상태별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남녀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혼이 48.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미혼과 사별 순이었습니다. 여성은 미혼이 45.9%로 가장 많았고 사별과 이혼 순이었습니다. 주거 형태를 보면 남성은 절반 이상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고 여성의 41.8%는 자가 형태였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BTV 대구 뉴스는 지난 한 해 동안 보도했던 주요 뉴스를 통해 2023년 대구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BTV 뉴스의 선한 영향력 보도를 통해 사회 변화를 유도했던 사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의회 모 의원이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수개월 동안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챙긴 이른바 깜빵 월급 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수차례 권고했지만 대구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관행대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BTV 대구뉴스가 수차례 심층 보도한 깜빵 월급 문제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해 개선을 요구했고 대구시의회를 필두로 각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대구시의회가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선진의회 구현과 저희 나름대로의 자정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엇갈리는 이상기후로 시민들이 힘겨워했던 올여름. 남구 대명중앙시장 상가 건물이 도로와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 중 발생한 균열로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한 달 이상 지속됐지만 관할구청과 공사업체가 뒷짐을 지고 있는 실태를 고발하자 곧바로 안전보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알아서 자기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내고 뭐 하기 전에. 완전시가 맨날 해준다.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전국 최초로 장애인 친화도시를 선포하며 장애 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한 대구. 하지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단 한 곳도 없어 허울뿐인 장애 친화도시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대구시의회도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결과 법 개정을 통해 공공병원을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운영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장애 친화 검진기관이 대구에서는 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건강검진 받기도 어렵고 병원에 방문했을 때 엑스레이를 찍을 때 휠체어에서 앉아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보조기구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보조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 밖에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강화,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절수설비 설치 전수조사와 예산 반영 등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변화 속에는 BTV 대구뉴스가 함께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어서 BTV 뉴스가 전해드린 수많은 소식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준으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뉴스를 천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 캠핑용 트레일러가 도심 속에서 불법으로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BTV 대구 방송을 통해 보도된 뉴스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뉴스는 갈 곳 없는 캠핑카였습니다. 저희 주차 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캠핑카는 안 된다고 주차 규정에 넣었거든요.
아파트에서 쫓겨난 캠핑용 트레일러들이 이면도로 갓길을 점령하고 있다는 지난 4월 21일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54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차고지 등록제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댓글 1,500여 개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방송문하는 게 없습니다. 시내가 없잖아요. 그마다 뭐 영화관 다 있지 뭐 있으니까 시내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들이 선택한 두 번째 뉴스는 지난 4월 13일 보도된 최대 번화가 동성로의 쇠락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성로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냈고 5년 전보다 공실률이 7배 증가했다는 통계 자료를 근거로 동성로의 위기를 알렸습니다. 이 뉴스는 유튜브에서 22만 명의 선택을 받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댓글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대상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급격한 집가 상승 등 투기 움직임이 감지되면은 확대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가 제2국가산업단지를 유치했다는 뉴스도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2009년 이후 14년 만의 쾌거로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원을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밖에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이 50년 만에 이전한다는 소식과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 1,000명이 지낼 수 있는 대구 행복 기숙사 개관 소식도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이 기후변화 예방에 앞장서는 원예 작가로 변신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된 채 쪽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오던 분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공동으로 창작 활동을 해왔는데 그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온누리에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쪽방 주민 고재영 어르신의 원예 작품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쪽방 생활에서 느꼈던 고립감이나 무력감도 사라졌습니다. 온누리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무료하게 있잖아요. 이거 할 때는 진짜 집중해서 하고 이래 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또 다른 쪽방 주민 박학준 어르신의 작품 튤립. 본인이 쪽방에서 외롭게 살면서도 이 작품을 통해 힘든 코로나 시기를 이겨낸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지내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튤립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전하고자 싶었어. 대구 지역 쪽방 주민 21명이 스칸디아 모스를 활용해 만든 원예 작품 30여 점을 선보이는 만남의 바램전이 대구 YMCA 1층 카페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열립니다. 쪽방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여가 생활이나 문화적,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행복 나누는 짐 희망진료소의 원예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전시하는 겁니다. 원예 수업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좀 혼자 계시다가 이렇게 서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사회적 관계망도 형성하고 작품을 이제 만드시면서 뭔가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도 생기시고. 작품의 소재 스칸디아 모스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탁월한 천연 이끼로 이번 전시는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인식을 환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참여 작가들과 전시 주최자들은 무엇보다 이번 전시가 쪽방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대학교가 내년부터 교양교육과정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필수 이수 강의를 선택 강의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요. 위정규직 교수는 대학의 개편안이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측은 학생의 선택권을 늘렸을 뿐 구조조정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LG 헬로비전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대구대는 공청회를 열어 교양 교육 과정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현재는 공통교양 4개 영역에서 총 15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내년부터는 3개 영역에서 9학점만 채우면 됩니다. 균형교양은 현재 4개 영역에서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9학점만 따면 됩니다. 비정규 교수노조는 이 같은 개편이 강좌를 줄이고 교수자를 줄이는 사실상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목 특성상 조별 모임이 많거나 과제가 많은 교양 과목은 학생들에게서 외면받기 쉽고 폐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 강좌를 줄이고 교수자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강사의 배제를 기초로 하는 악질적 방식이다. 전임 교수와 학생들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개편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결국엔 피해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 공청회라든가 회의에서 자기들 멋대로 학교 교육 과정을 마음대로 개편하고 그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여기에 학생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와 게시판에는 교수단체의 성명서와 소통 없이 바뀌는 대학 정책들에 대한 비판성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학 측은 필수 이수 강의를 선택 강의로 바꿔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줬을 뿐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교원 간담회, 교수의 면담,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이 나온 것이라며 2024년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해진 범위 내에서의 선택권을 좀 주고자 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선택을 위한 강좌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강의의 퀄리티를 유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재원들, 여러 가지 투자 사업들이 계획되고 지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대구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학생들과 대학 변화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무려 576년 전 조선시대 때 쓰여진 과거시험 답안지가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실물로 확인된 조선시대 과거시험 답안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서라고 하는데요. 학술적 의미뿐 아니라 문화재적 가치도 높다고 합니다.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인 1447년 문과 과거시험의 답안지 문과 식권입니다. 식권의 주인공은 세종 29년 문과 중시에 급제한 문신 정종소로 당시에 출제된 시제에 따라 대책과 전, 즉 논술과 시 형식으로 작성됐습니다. 대책이라고 해서 당대의 현안에 대해서 국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정종소 선생께서 그 답을 대책으로 내리신 것이 한 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문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이성계 팔준도에 대한 그 전을 이제 올리라고 명을 했는데 그 전문에 대해서 수락한 것이 두 번째 답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선시대 식권은 대다수가 조선 중후기 생원 진사시험에 제출된 것으로 최소한 1000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료는 그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15세기 문과 중시,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한 번 더 보는 시험의 유일한 실물 사례라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그동안 알려져 있던 문과 식권 자체가 임진을 한 이전의 자료는 12건밖에 안 되는 굉장히 희소한 건수로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15세기에 남겨진 식권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문과 식권, 특히 세종 때 식권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세기에 과거 응시자가 작성한 문과 식권의 원본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성호 교수가 국학진흥원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학술지 국학연구 52집에 수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66개 분뇨 수집, 운반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규정을 어긴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분뇨 수집 장소와 수집량 등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적발된 3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사원은 교육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 신고자 중에서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여 명으로 전체의 19.4%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추가 납부세액은 평균 106만 5,900원입니다.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전체의 70%로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중구에 있는 경구중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남산 3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소외계층에게 전달해달라며 160만 원 상당의 전기 매트 10개를 기탁했습니다. 대구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실 모금운동으로 모은 2,100만 원과 특별성금 100만 원을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결핵환자 발견 사업과 이주민 결핵환자 쉼터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1층 카페 이사이가 꿈나눔 카페의 제15호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꿈나눔 카페는 한국증권금융이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현재 14개 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구 학생예술창작터가 29일까지 미디어아트 특별전 난파선의 보물을 엽니다. 창작터 상설 프로그램인 설치미술체험에 참여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들이 매일 오후 5시까지 전시됩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다들 관심이 크실 텐데요. 지역사랑 기부제 등 바뀐 사항 잘 확인하셔서 새해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